KBS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참된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광주 시민과 5월단체는 전두환 씨의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조문 여부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5월 단체들의 입장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끝까지 사과도 참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전두환 씨 사망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연희동 자택. 대문이 열리고 고인이 된 전두환 씨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집 밖으로 나옵니다. 시신은 곧바로 운구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과 상조업체 직원들이 시신 곁을 지켰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입니다. 1931년생으로 향년 90세입니다. 전 씨는 화장실을 가다 쓰러진 채 숨졌고 아내 이순자 씨가 발견했다고 전 씨 측은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5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언은 따로 남기지 않았고 4년 전 회고록에 남긴 말이 사실상 유언이라고 전 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해가지고 화장한 후에 유언은 북녘 땅에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그냥 백벌로 남아있고 싶다 그러셨는데 빈소는 평소 다녔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입구안은 모레 오전, 발인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입니다.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사망한 올해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가 유혈 진압한 지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이라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지만 역사적 과오와 그에 대한 사죄가 없던 탓에 시민을 학살한 군사 독재자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지지로 정치 군인의 길을 걷다 1979년 유신 통치 종말과 함께 정치 전면에 등장한 전두환 씨. 12.12 군사 쿠데타로 전국을 장악합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모든 서울 주변에 있는 지휘관들, 즉각 본 사령관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민주화 요구가 들끓던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고 광주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시민 학살을 자행한 현대사의 상처를 남깁니다. 전 씨는 이후 국정을 장악합니다. 새 역사, 새 시대를 창조하려는 우리의 국민적 의지와 민족사의 진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임 기간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고 3저 호황으로 경제 성장은 이어졌지만 줄곧 언론을 탄압했고 민주화 요구를 억압했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사망, 삼천교육대 모두 전씨 재임 중 기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씨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전씨는 1987년 민주화 열기 속에서도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다 국민 저항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온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탄생된 이 헌법을 끝까지 준수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결국 퇴임 뒤엔 책임 추궁을 받게 됩니다. 50 비리와 쿠데타, 5.18 유혈 진압으로 법정에 선 그에게 1심은 사형,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수감 2년 만에 특별 사면됩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상황과 관련한 재판의 결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 씨 사망으로 5.18에 대한 두 번째 법적 단죄는 마무리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1995년 12월 2일 서울 연희동 골목입니다. 측근들을 뒤에 세운 채 전두환 씨는 언짢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유혈 진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겁니다. 이 소위 골목 설명을 내놓고 전 씨는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향했지만 이튿날 체포돼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오늘 같은 골목 또 같은 자리에서 이 전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사과 한마디도 그날의 진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안다영 기자입니다. 회고록 내용이 문제가 돼 재판을 받기 위해 32년 만에 광주를 찾았던 전두환 씨. 과오에 대한 사과 요구에 돌아온 답은 호통이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발포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전 씨 태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퇴임 후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자 백담사로 가면서 한 대국민 사과. 친인척 비리는 사과했지만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에 대해선 비극적인 결과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딱 거기까지로 그쳤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1년 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5.18 발포 문제가 자위권 행사로 불가피했다는 변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유독 광주에서만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던 이유는 악의에 찬 유언비어에 자극받은 일부 시민들의 과거적 시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1995년 내란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집 앞 골목 성명에서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12.12와 5.18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법적 책임이 인정됐을 때도 역시 사과는 없었습니다. 2003년 언론 인터뷰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폭동이라 부르며 계엄군 진압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28일 전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가족을 통해서나마 광주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래서 죽음을 계기로 다른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국민 앞에 사과할 마지막 계기에서도 끝까지 입을 닫았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전두환 씨가 이렇게 5.18에 대해 끝끝내 책임을 회피한 이유, 4년 전 내놓은 회고록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사과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노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던 1988년, 전두환 씨는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행보는 반대였고 유언과 같다는 회고록은 광주에 대한 독설로 가득했습니다.
정권들이 광주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을 자행했다는 게 전 씨 인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없었고 발포 명령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것이 광주의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되려 책임은 유언비어에 있었고 시위대의 무장으로 내전이 악화됐다. 북한 특수군 개입이 의심된다는 왜곡까지 담았습니다. 회고록을 낸 2017년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법적 판단과 평가가 완성된 뒤였는데도 이런 인식을 공개한 겁니다. 책임질 일도 잘못한 일도 없으니 사과할 일도 없다는 게 전 씨의 일관된 입장인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거는 마치 그 옛날에 뭔님이 누구 사람 붙잡아다 놓고 내 죄를 내가 알터이네 뭐 이실직고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 씨가 사실을 담았다는 회고록을 법원은 허위 사실로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을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이렇게 반성 한마디 없이 떠난 전 씨 소식에 광주 시민들과 5월 단체는 분노와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먼저 광주 시민들 반응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 시민들은 강한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표했습니다. 1980년 5월 학살의 책임자인 전 씨가 끝내 반성과 참회도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5월 단체는 5월 영령을 모독하고 폄훼한 전 씨에게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며 원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의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전 씨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독재자를 추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잘했다라는 이런 행동으로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 역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전두환 씨는 5.18 관련해서 그동안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재판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전두환 씨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기소된 건데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확정 판결 전에 숨지면서 공소 기각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재판이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헬기 사격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또다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에 대한 5.18 관련 민사재판은 전 씨의 유족에 대한 소송 당사자 승계 신청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진상 규명의 핵심 과제인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것도 전 씨의 사망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5월 단체들은 전두환 사망으로 5.18의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면서 전 씨뿐만 아니라 생존 신군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씨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지지도 않습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전 씨의 사과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정치권은 대체로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조문을 생각한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조화도 조문도 없다고 했습니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법적으로 국가장이 진행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학살 사건 주범이라고 전 씨를 규정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화와 조문, 국가장 모두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을 대표해 조화는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조문하진 않겠지만 당 구성원에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처음엔 조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은 2시간 만에 번복됐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다 더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 씨가 남긴 역사의 상처는 오로지 광주 시민과 국민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입니다. 오래 빚을 되찾는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오 인정이나 사과 없이 생을 마감한 것은 유감이라 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네, 그럼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저녁부터 조문이 시작됐죠.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문이 시작된 지 이제 3시간쯤 지났는데요. 조문객이 많지는 않고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15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과거에 함께 일했던 군과 정계 인사들이었습니다. 신윤희 전 육군 헌병 부단장, 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 등 과거 하나회 회원들이 왔습니다. 전시의 측근이자 502인자로도 불렸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늦게까지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은 근조 하완을 보냈습니다. 네, 오해 인근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네, 빈소가 마련된 뒤 장례식장 주변에서는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국민심판본부 고문인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는 삼천교육대를 언급하면서 전두환 씨의 만행을 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가혹행위로 가족을 빼앗긴 사람들은 원한을 어떻게 풀겠냐고 탄식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와 양대 노총, 농민단체와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도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예우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전 씨가 숨지면서 생전에 내지 않은 추징금도 환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검찰 추적을 피해서 25년 동안 안 내고 버틴 돈이 956억 원에 이르는데 이 추징금 말고도 체납한 지방세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등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6년간 환수된 추징금은 314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 되자 전 씨는 예금잔고가 29만 1,000원이라는 재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에 쓰실 정치 자금을 전부 다가 뇌물죄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려 압박하자 전 씨 측은 한 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만납치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등 추징금을 안 내고 버텼습니다.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네가 좀 해주라. 검찰은 올 들어서도 시공사 돈 3억 5천만 원, 임야 매각대금 10억 원 등 14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가 넘는 956억 원이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집행이 어렵지만 집행 진행 중인 재산이나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방세 9억 8천여만 원을 내지 않아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으로 갑니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후보, 오늘은 이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만 억압하면 된다고 봤던 겁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안 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시장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시장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시장을 억압하면 안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과제라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고 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도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그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후 현 정부와 한 걸음씩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을 투자해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겠다는 공약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대위 쇄신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실력만 보겠다고 쇄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한 자리에 대여섯 명씩인 공동직책을 일부 조정하고 실무진과 후보 사이에 직접 보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선대위의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중도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며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원톱을 맡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좌초냐 아니냐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차와 불편함이 겉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수습이 가능할지 윤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대위 구성안에 대해 격분했다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제는 말을 아끼더니 오늘은 더 이상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그 양반이라고 칭하며 기다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전 위원장만큼이나 윤 후보도 강경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이 명확한 계기가 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를 자신에 대한 견제 의도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기획되는 선대위 안 속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양측 사이 중재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위원장과 불편한 관계던 장제원 의원도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만큼이나 김종인 없이 선대위를 꾸리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 선대위 사령탑으로 모시려고 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밝힌 시한은 2, 3일 이내입니다. 그 사이 윤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해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